누굴까요? 어이구, 총리 입각설에 제기됐던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대선 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총리직을 제안받았다면서 이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습니다. 들어보시죠. 2월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이 대표도 맞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거듭 맞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. 민주당의 뭐 여러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이러는 거를 제가 일체 안 받고 문자 일체 답을 안 했습니다.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문자도 뭐 이재명입니다.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. 이러면서 문자 남아있고 보수를 이렇게 쪼그라들고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무슨 진정한 당평이고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유승민 전 의원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민석 총리 등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지만 결국 입각 제안을 거절했다. 그러니까 연락이 오는 것 같아서 아예 받지도 않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정혁진 변호사님, 그러면서 이해운 전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협치가 아니다라면서 비판을 했더라고요. 그 이해운 의원하고요.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하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 대학교 선후배 지간이에요. 그다음 두 번째는 KDI에서 같이 근무했었습니다. 사수였죠, 유승민 전 의원. 그렇죠. KDI에 이해운 의원이 딱 들어갔는데 사수로 유승민 의원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배웠다.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? 거기에다가 정치도 같이 했어요. 국회의원 같은 정당에서 오랫동안 같이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나와가지고 바른정당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그 두 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결정적 차이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. 첫 번째는 보좌진에 대해서 갑질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유승민 의원 측으로부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전부터 이해운 의원은 좀 캐릭터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 않았습니까? 어쨌든 그 차이가 있었고 더 결정적인 차이는 그래도 유승민 전 대표는 소신이 있는 분이구나. 이해운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?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비판했습니까?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의 기본도 안 된 그러한 정책이다. 이런 이야기하고 다니셨던 분이 이해운 의원이었고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뭐 맞는 말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획예산처 장관 딱 준다고 본인의 소신을 갖다 꺾습니까?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유승민 의원한테는 기획예산처 장관 정도가 아니라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? 만약에 그거를 유승민 의원이 덥석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유승민 총리가 됐었을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그 총리직을 수락했었으면 정치인 유승민의 미래는 과연 어땠을까? 전 상당히 의심이 든다 이 생각 듭니다. 그렇군요. 청와대에서는 뭐 그런 사실 없다, 입각 제의한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데 일각에서는 아마 시기가 좀 다른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. 저는 김금식 실장님께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. 지금 보면 뭐 유승민 의원 영입설도 그렇고 실제로 이해운 의원은 지명도 했고 일각에서는 뭐 권오을 장관부터 해서 뭐 허은하 전 의원 비서관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뭐 홍준표 전 대표도 뭐 얘기가 나오고 남경필 의원도 얘기가 나와요. 이게 다 보수 진영 인사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? 일각에서 그래서 민주당이 일본에서 수십 년 동안 집권 여당을 하고 있는 자민당처럼 뭔가 그런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?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참 자괴감이 들죠. 그러니까 우리 당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고 또 우리 당이 얼마나 허점이 많아 보였으면 저렇게 치고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보수 정당이지만 중도까지 외연을 확장해서 중도 보수의 튼튼한 우리의 지지층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그 사람들을 빼갈 생각을 하겠습니까? 네. 근데 우리가 한쪽으로 몰리고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우리의 중원을 내주고 그 마당에 비어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? 저는 그러면서 우리 당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운 의원의 경우와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의 경우는 정말 너무나 확연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. 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 보수 진영에 몸담았다는 사람이 가는 것은
그 대선판이 열리면 그럴 수 있어요. 권오을 의원도 가고 뭐 윤여준 장관도 가시고 그러잖아요.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가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건 이해운 의원의 경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?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도 탄핵 반대하고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란 세력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발표가 나기 전날까지도 중구 성동을에 우리 당의 당원협의회 연수를 준비했던 분이에요. 이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더 이상 저도 정치하는 사람입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네.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이해운 의원은 정말 제가 볼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그렇군요. 그런 와중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때 얼마나 탐이 났겠습니까? 왜냐하면 지난 대선 경선 때 유승민 의원은 고민 끝에 경선에 출마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사실은 잊혀진 후보였습니다.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여준 장관 모셔가고 권오을 의원 모셔갈 때 유승민 의원을 안 모셔가고 싶었겠어요? 전화 수차례 간 게 맞죠?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그걸 지켰던 겁니다. 그렇군요. 저는 그러면서 정말 유승민 의원이 우리 당에서는 비주류로 지금 밀려나 있는 모양새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당에 와서 좀 활동을 좀 하고 우리 당에서 존경받고 우리 당에서 역할을 좀 하는 그런 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해운 전 의원, 그 후보자에 대한 비판 얘기가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.